안녕하세요. 20대 젊은 주부예요. 흔히 결혼하면 여자 입장에서 가장 두렵고 피하기 힘든 게 바로 시집살이잖아요. 저도 진짜 시집살이 때문에 진절머리 나고 맛본 터라서 정말 그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할 수가 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며느리로서 여느 집과 같이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에 휘둘리면서 말 그대로 허리가 휠 정도로 집안에서 봉사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어머니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며느리가 됐어요. 그 누구보다 편하게 살고 있고요. 이쯤 되면 제가 어떻게 시집살이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 사연을 듣는 모든 며느리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집살이에서 벗어나게 되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20대 초반 22살 때였죠. 일반적이라면 한창 대학 생활을 할 시기였을 거예요. 과제에 쫓기고 시험 싫다고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또래 친구들이랑 이것저것 놀러 다니는 것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시기에 대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한 거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였는지는 짐작이 가실 거예요. 보통 이때쯤 결혼했다고 하면 너희 혹시 하면서 속도 위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행히도 사고 쳐서 일찍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순진했죠. 당시 남자친구였던 지금의 남편이랑은 어쩐지 바로 결혼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성급하게 결혼까지 해놓고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들떠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주저하지 않고 예전의 저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이 결혼하면 독도 밥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며 뺨 한 대 때리고 정신 차리라고 설득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이 결혼을 후회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지금의 남편이랑은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아는 언니의 친동생이 아는 오빠와 조금 복잡하게 다리를 건너서 어쨌든 그런 관계로 알게 된 사이였죠. 커피숍에서 본 남편의 첫인상은 단정한 외모였어요. 제 이상형과 완전히 달랐죠. 눈썹도 진하고 쌍꺼풀도 없고 입술도 두툼한데 키랑 덩치도 큰 약간 듬직한 스타일이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살면서 그런 남자는 처음 봐서 앞뒤 안 보고 제가 돌진하면서 사귀어 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도 콩깍지가 안 벗겨져서 하늘의 달을 따다 줄 기세로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새벽에라도 사서 갖다 주고 뭔가 갖고 싶어 하는 티를 내면 당장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악착같이 긁어 모아서 선물도 해주고 그렇게 헌신적인 여자친구로 지냈어요. 남편이 저와 빠르게 결혼하고 싶어 했던 것도 제가 본인한테 엄청 잘해주기 때문이었어요. 앞으로 당신만한 여자친구는 못 만날 것 같아. 나도 당신이 좋은데 우리 일찍 결혼 준비할까? 저보다 4살 연상인 지금 남편은 아마 본인보다 어리면서 순진한 저와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했고 당시 저는 그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러면 서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라고 제안했어요. 예비시댁에 가서도 저는 당연히 남편한테 했던 것만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한테 저를 어필했어요. 저는 진짜 이 남자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좋은 며느리가 될 수 있으니까 저를 허락해 주세요. 보통 차분히 예의 지키며 남자들이 대개 따님을 달라면서 넙죽 엎드리는 것처럼 시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나가니까 두 분 모두 저 같은 며느리감을 처음 보는지 당황스러워하는 눈치가 역력했지만
결국엔 그 방법으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애초부터 이 결혼을 좋게 생각하셨던 터라 상견례까지도 금방이었고, 상견례가 금방 끝나니까 결혼 일자를 잡는 것도 일사천리였어요. 졸지에 저는 연애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 준비할 때 시댁의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안타깝게도 저희 집은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았거든요. 일단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 약값 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많아서 그것만으로도 허덕이는 상황이었어요. 언젠가 꼭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돈을 모으기는 했으나 그 돈이 많을 수가 없었던 건 당연하죠. 하지만 시부모님은 저희에 비해서 무척 넉넉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식과 관련된 비용을 거의 시댁에서 지원해 주었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당장은 분가가 힘들다는 걸 아시고 시부모님이 먼저 일단 우리 집에서 신혼살이하고 돈 모으고 분가해라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신혼생활도 돈 안 들이고 시댁에서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저는 저희 시부모님이 무척이나 좋았어요. 제게 아주 다정하게 말을 붙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도와주신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마음에 안 드시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집안 형편 차이가 나는데도 시부모님이 저와 남편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 역시 나름대로 제가 두 분한테 잘 보였기 때문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집안일 잘하는 며느리가 필요해서 조건을 안 받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행복했던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신혼여행을 다녀왔던 딱 일주일 정도예요. 그나마 신혼여행도 행복했으니까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남편이 남자친구일 때도 물론 날 잡아서 여행을 다녀온 적도 있고 자주 만나서 데이트를 하긴 했어요. 그래도 연인으로서 함께하는 거랑 부부로서 함께하는 것은 그 느낌이 다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남편이 최고의 남자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허니문 기간은 무척이나 달콤했어요. 그렇게 신혼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은 잠시 볼 일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저만 먼저 시댁에 들어섰어요.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부엌에 계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괜히 두근대는 마음으로 다녀왔어요. 어머님 하며 인사를 했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고 한 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대체 어느 기집애가 신혼여행에 일주일이나 다녀오니까 돈도 뭣도 없는 거야?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사는 것 같길래 딱히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받아줬더니 막 결혼하자마자 보이는 꼴이라. 지금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한 번도 보이신 적이 없던 날카로운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결혼을 어렵지 않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설마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집살이도 남의 일일 거라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한마디로 꽃밭에서 살고 있었기에 저는 시어머니의 그 모진 한마디가 너무 더 큰 충격이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한참을 눈만 굴리다가 급하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제가 탐탁치 않아도 한참을 탐탁치 않으신 상태였어요. 계속 혼잣말로 대체 어디 집 여자애를 왜 며느리로 받았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 팔자만 잘못됐고 이거 같네라는 식으로 저를 두고 계속 욕을 하셨어요. 그날은 정말 누워서 잠이 더 잘 안 왔어요. 서러움에 눈물도 났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다 말 거라는 희망을 품어봤어요. 집안 전체를 보면 저희 집보다는 시댁이 훨씬 잘 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땅치 않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래도 저랑 남편 자체는 별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니까
그래, 내가 좀만 더 잘하면 어머님도 날 좋게 봐주실 거야 라고 힘내자고 다짐했어요. 사실 결혼할 때도 시댁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걸 떠올리니까. 시어머니가 그런 말씀 한두 번 하시는 건 제가 서운해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빚을 졌다는 마음 같은 것도 없잖아 있었기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시든 무조건 사과하며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그렇게 저를 달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셨어요. 정말 말 그대로 강적이더라고요. 남편은 일반적인 직장인이라서 남들과 똑같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근무. 아주 가끔 야근을 할 때만 밤늦게 오는 편이었고요. 저는 결혼을 하고 대학을 그만둔 다음에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특기를 살려서 폴댄서로 일했어요. 아무래도 직장인보다 시간을 쓰는 게 자유롭기도 하고 애초에 근무 시간 자체가 달라서 평일 낮을 주로 늦은 오후에서 저녁 그리고 주말 근무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남편이 같이 있을 때는 세게 그렇게 나를 세우지 않았는데 남편이 회사에 나가 있을 때면 정말 장난 아니게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괴롭힌다는 표현이 조금 속되게 보이긴 하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그 말이 아니면 다른 표현법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네요. 시댁집은 넓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은 원래 청소하시는 가정부 아주머니도 따로 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시댁에서 살게 되자마자 네가 이 정도 청소는 다 할 수 있지? 우리가 집도 마련해주고 음식도 도와줬는데 그 값은 해야지라며 가정부 아주머니를 해고하고 대신 저보고 그 넓은 집을 매일매일 청소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어쩌다가 깜빡 못 친 머리카락 하나라도 발견되는 순간 진짜 등짝에 불이 나도록 야단 맞았어요. 정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도 시간대가 다를 뿐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일을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인보다도 더 불규칙하게 하루 종일 일해야 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단순히 진공 청소기 한 번 돌리고 걸레질 정도도 아니고 청소기 돌린 다음에 물걸레로 한 번 닦고 그것도 모자라서 창틀 같은 경우는 구석구석 손톱으로 긁어가며 해야 하고 어떤 때는 왁스칠까지 해가며 온 집안에 광을 내야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매일 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 그런 와중에 매 끼니 요리까지 언제나 제 몫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것은 물론 집에 늘 계시는 시부모님의 것도 제가 온전히 책임져야 했죠. 청소를 열심히 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다가도 시부모님의 식사 시간이 돌아오면 하던 청소를 잠시 멈추고 빠르게 요리 준비를 했어요. 요즘 시장이나 마트 같은데 반찬 같은 것 깔끔하게 잘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사올 생각을 안 해봤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허락됐다면 사실 이렇게 사연을 정리할 이유도 없었을 거예요. 반찬을 사오는 건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요리 재료 배달시켜주는 것도 많죠. 근데 이것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언젠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이렇게 게을러 터진 게 며느리라고 집안에 있는 꼴이라니라며 온갖 구박하는 소리를 다 들은 적도 있거든요. 제 요리는 무조건 아래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시댁 근처에 있는 큰 시장에 직접 나가서 장을 봐온 다음에 하나하나 손수 요리하는 것. 시부모님은 이런 거 아니면 요리 취급도 안 하셨어요. 게다가 같은 반찬이 이틀 연속 겹치면 바로 불호령이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게을러서 어쩌겠다는 거냐? 지금 우리 보고 어제 먹은 반찬을 또 먹으라고? 너 우리 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박대할 게 뻔한데. 그딴 마음가짐으로 결혼했어? 당장 장이나 가서 새로 만들 반찬 사와라. 시어머니 등살에 매일 밤이 눈물이었어요.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아버님은 저한테 별 말 하지 않으셨던 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아버님이 절 도운 적은 없으니까. 그것도 아주 다행이라고까지는 못할 것 같네요. 그 모진 시집살이를 계속 참고 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점점 한계가 왔다는 게 여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은근슬쩍 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매일 나한테 집안 청소하라고 하셔. 어머님이 우리 결혼 많이 도와주신 것도 알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일하는 사람이잖아. 그냥 청소기만 돌리는 정도도 아니고 맨날 엎드려서 손걸레질하는 건 너무 무리야. 거기에 반찬도 어머님 입맛에 드시라고 이리저리 만들어 놓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상차림도 무조건 나한테 다 시키시고 심지어 반찬 겹치면 엄청 크게 화내시고 솔직히 좀 힘든 것 같아. 저는 제 남편을 믿고 있었어요. 시부모님은 제 예상에서 벗어났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남편은 제게 최고의 남자였고 그런 남자가 제가 힘들다고 할 때 분명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위로해주고 저를 위해서 칼을 뽑는 강단을 보여주기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대답을 듣고 저는 한동안 멍해졌어요. 무슨 소리야? 너 지금 그럴 말이야? 엄마가 너 이끌어준다고 편의를 얼마나 봐주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제가 알던 편의와는 다른 뜻이 있는 줄 알 정도였어요. 어떻게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혹독한 말을 하고 일을 시키나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은 제가 할 말을 잃었다고 생각했는지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청소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거 엄마가 들어가지고 은근히 서운해 하시더라. 반찬도 아무리 냉장고에 있다지만 오래되면 쉬고 맛도 안 좋아지잖아. 엄마는 그거 생각해서 너한테 반찬을 가급적 새로 해달라고 한 건데 그렇게 나쁘게 이해하면 어떻게 해? 엄마 불편해하는 거 엄마도 알고 있어. 괜히 말 걸면 더 싫어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방에 들어가 계시는 날이 더 많다는데. 그래, 너 나름대로 고충이 있겠지. 그래서 나도 우리 엄마 불쌍하지만 너한테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 근데 너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나쁘게만 말해? 아주 적극적으로 시어머니 편을 드는 남편. 시어머니가 저 모르게 남편한테 아주 제대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계셨던 거예요. 며느리한테 눌려서 위축되어서 제대로 못하는 시어머니로 말이죠. 말 같지도 않은 이 이야기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기가 차서 그냥 뒤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제 모든 환상이 와르르 깨졌어요.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제 설명은 제대로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엄마 말만 믿고 따지는 모습에 제가 사랑했던 모습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정이 뚝뚝 떨어졌어요. 뭐라고 항변이라도 해볼까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저렇게까지 세뇌된 상황에서 제 말을 들을 리도 없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렇게 무려 1년을 고통스럽게 시집살이라 하면서 버텼어요. 그런데 하루는 타지에서 일하고 계시는 노총각 아주버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오랜만에 집을 찾아오겠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남편과의 결혼식 이후 처음 뵙는 거였어요. 바쁘신 분이라 명절 때도 잘 안 들어오셨거든요. 어쨌든 오랜만에 보는 아주버님이 오신다는 말에 전날부터 일찍 장을 봐서 온 집안에 기름 냄새 튀겨가며 전도 부치고 온갖 음식 준비를 다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집에 도착한 날 초인종 소리에 제가 문을 열어드리자 아주버님과 결혼할 것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따라 들어왔어요.
분명 저보다 나이가 5, 6살은 많다고 알고 있었기에 20대 후반일 것이 분명한 형님은 거의 제 또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동안이라서 시선이 확 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엄청 차분하고 순수한 인상이었죠. 사실 그래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버님이랑은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버님은 그냥 평범한 한국 사람 평균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나이도 적지 않았는데 형님은 그런 아주버님에 비하면 얼굴도 너무너무 예쁘고 게다가 나이도 어린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 그런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아, 대체 아주버님한테 온 여자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접 대화를 나눠보고 나서 그 생각은 더 강해졌어요. 와, 전부 직접 요리해 주신 거예요? 너무 예쁘게 잘 하셨다. 고마워서 어떡하죠? 요리 솜씨 진짜 좋으신데. 이런 며느리 있어서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어머님. 제 형님 되실 분은 성격도 너무 좋으셔서. 시어머니가 우리한테 깐깐하게 군다고 해도 진짜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계속 밝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님 칭찬에 아버님 칭찬, 제 남편 칭찬까지. 아주 고루고루 잘하셨어요. 잘못하면 벌써 시어머니가 한번 쏘아봤을 때 주눅 들어가지고는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은데. 형님은 천성 자체가 밝기도 하고 유들유들한 건지 그 정도는 별것도 아니라는 것처럼 흘려넘기시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형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하셨는지 전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 기억나는 걸 말씀드릴게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오셨을 때예요. 형님은 그때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무릎을 조금 넘는 길이의 치마를 입으셨어요. 근데 단추를 모두 잠그는 걸 안 좋아하시는지 그게 아니면 잠그는 걸 까먹으신 건지 맨 위에 단추 하나가 열려 있었죠. 다른 건 다 잠겨 있었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는 맨 처음부터 형님을 보며 무언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는지 호시탐탐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런 시어머니의 시야에 형님의 단추가 들어온 모양이에요. 그 즉시 시어머니는 째깍 혀를 차시면서 형님께 말했어요. 여자애가 점잖지 못하게. 옷이 그게 뭐니? 어른들 집에 인사하러 오는데 단추도 제대로 안 잠그고. 저는 그 말에 속으로 아, 나한테만 그렇게 까칠하게 구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인사하러 온 형님한테 저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는 형님 입장이 불쌍함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조마조마 앉아 있었어요. 제가 끼어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도 했고 형님이 그런 시어머니의 트집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해졌기 때문에 가만히 지켜봤죠. 사실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기대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여느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죄송합니다. 어머님 정도로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넘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형님은 제 기대를 뛰어넘었어요. 뛰어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아예 상상치도 못한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요즘 세상에 그렇게 말하시면 꼰대라는 이야기 들어요. 100세 시대에 젊게 사셔야 하는데. 가슴이 드러나는 것도 아니고 요새 누가 답답하게 단추를 다 잠그고 다녀요? 한두 개 정도 풀어줘야 시원해 보이고 생기 넘치고 발랄해 보이고 좋잖아요. 어머님도 앞으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계속 생글생글 웃는 게 정말 대단했어요. 웃는 얼굴에는 침 못 뱉는다는 옛말이 정말인지. 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입을 다물으셨어요. 뭐라고 트집을 잡고 싶어도 형님이 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말했다는 걸 알아서 그런 것 같았어요. 늘 날카로운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조용한 건 처음 봤죠. 하지만 그날의 그 모습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약과였어요. 형님의 활약은 아주버님과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더 본격적이고 엄청났거든요.
원래 시댁에서 먼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아주버님은 형님과 결혼하고 나서부터 집 근처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형님 손을 잡고 본가인 시댁에 들러서 시어머니랑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렸죠. 시어머니가 형님의 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오실 때마다 아주버님한테는 제일 푹신한 소파부터 내주고 형님한테는 은근슬쩍 한라봉 먹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좀 깎아주렴 하며 부엌으로 내밀며 저랑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키려 들었어요. 이런 참견은 시댁에서 살면서 익숙한 일이었기에 저는 아무렇지 않게 과일을 깎으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 형님은 대뜸 그런 저를 붙잡고 다시 앉히면서 여보 나는 사과랑 귤이 좋아하고 해맑게 말한 다음 제 옆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순간 놀라서 자연스레 시어머니 눈치를 봤죠.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어디 남자한테 여자들이 해야 할 일 시켜? 아무리 형님이 넉살 좋아도 저렇게 화내는 건 어찌할 도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도 이어갔어요. 아, 어머님 그렇게 화내면 주름 생겨서 늙어져요. 그리고 과일 깎는 게 어떻게 천한 일이에요? 어머님 입장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깎아주는 과일이 더 맛있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나중에 아들 낳으면 저 먹을 과일은 무조건 아들한테 깎아달라고 할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면서도 그렇게 예쁘게 웃을 수가 있는지. 놀라운 건 이조차도 일부러 시어머니 화를 돋우려고 비꼬는 느낌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웃고 있었어도 시어머니 성격상 자기한테 대놓고 맞서려고 드는 행동에는 분명 노발대발 화를 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봐도 전혀 악의가 없는 말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엄청 순수하면서도 핵심도 찌르고 할 말은 다 하는 게 바로 형님이었어요. 형님이 저희 집에 오고 나서부터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형님 덕분에 숨통이 트이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형님이 워낙 시어머니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형님의 길을 잡으려고 형님한테만 이것저것 시키더니 이제는 형님이 본인이 생각한 대로 움직일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지 얼마 안 가서 또 저만 잡으려고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형님은 가지각색의 이야기로 저를 도와주셨어요. 뭐 저를 도와주려고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고 형님 입장에서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에 가까울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런 형님 덕분에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어머님 동서 부리지 마요. 저 여기 오면 그나마 말 통하는 사람이 동서밖에 없는데 어머님이 동서만 부려서 살면 제가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잖아요. 동서를 아무리 좋아하셔도 그렇지. 저랑 있을 땐 동서 좀 냅두세요. 저랑 놀아야 하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님 또 그래. 마치 봉사만 찾으시네. 동서 저랑 오늘 백화점 쇼핑할 거예요. 가서 어머님 선물도 살 거니까 동서 찾지 마세요. 그리고 나간 김에 동서가 오늘 자기가 아는 맛있는 카페 데려가 준다고 했으니까. 집안일은 저희 남편들 시키세요. 어머니가 뭐라 대꾸할 수도 없었어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저만 데리고 쏙 빠지는 통에.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이제는 평생 못 가질 거라고 생각했던 휴식 시간을 종종 즐길 수가 있게 되었죠. 사실 제가 시어머니 상황이었다면 형님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쯤 됐을 때 아예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끈질겼어요. 예전보다는 형님을 덜 잡으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며느리니까 본인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시어머니는 형님이 아주버님과 함께 오실 때마다 꼬투리를 잡을 게 없는지 샅샅이 살피며 지냈어요.
그러나 그런 시어머니도 이 사건을 계기로 형님을 아예 피하기 시작했죠. 형님이 집에 오신 지 한 6개월쯤 되던 때라고 기억해요.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기에 오랜만에 저희 부부와 형님 부부가 다 함께 모여서 생신을 준비했어요. 선물을 드린 뒤 열심히 요리해서 차린 음식을 같이 먹는데 시어머니가 형님 앞에 놓여 있던 소갈비찜을 슬쩍 본인과 제 남편 쪽으로 옮겼어요. 그거 하나로 그치지도 않았어요. 나물이나 김치같이 상대적으로 보잘것없고 맛없는 반찬은 저랑 형님 쪽에 두고 아까 이야기한 소갈비찜 같이 좀 신경 써서 만들었거나 아니면 아주버님, 남편이 평소 잘 먹고 좋아하는 반찬들만 쏙쏙 골라서 그릇을 저희에게서 멀리 빼돌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형님은 보란듯이 팔을 뻗어서 젓가락으로 반찬을 통째로 찍은 다음에 자기에게 가까운 나물 반찬 그릇에 올려두었어요. 심지어는 딱 한 마리 놓여져 있는 생선구이까지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마치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정말 제정신이냐? 누가 밥상머리에서 버릇없게 굴어? 구운 생선을 혼자 먹겠다고 욕심을 부려? 하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형님은 드물게 놀라고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다른 반찬에 한눈을 팔았던지 그릇이 멀어져 있어 가지고요. 그럴 거면 그냥 가져와서 먹는 게 편하겠다 싶어서 그런 건데 생선이 한 마리밖에 없다는 거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다. 아까 냉장고 보니까 갈치조림도 있고 고등어도 있고 못해도 서너 마리는 더 있던데 왜 한 마리만 상에 올라와 있지? 여보 어머님 생선 좋아하시니까 몇 마리만 더 구워다 줘요. 겸사겸사 우리 먹을 것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아주버님을 부엌으로 보냈어요. 시어머니는 당연히 난리가 났죠. 그러나 형님도 만만치 않았어요. 남자를 부엌에 무슨 일로 들여보내려고 들어? 어머님 진짜 옛날 사람이시네요. 요즘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요리를 잘해요. 저희 집은 제 남편이 다 차려주는데 어머님 깜짝 놀라셨겠어요. 자, 동서도 생선 좀 먹어봐요. 살도 통통하고 잘 구워져서 맛있네요. 저는 태어나서 그렇게 긴장감이 오가는 생일상은 난생 처음 겪어봤어요. 말문이 턱 막힌 채로 그냥 안 보는 게 편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돌리신 시어머니 표정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딱 그날 이후로 형님이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며 전화해도 시어머니는 뚝 거절하며 절대 집에 오지 말라고 못 박았어요. 그런 형님을 곁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저라고 못할 게 뭐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날부터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똑같이 했어요. 매일같이 하던 대청소도 일부러 안 하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죄송해요. 근데 뉴스를 보니까 사람이 너무 깨끗하게만 살아도 병든대요. 그거 모르셨죠? 제가 어머님이랑 아버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대청소는 달에 한 번만 하려고요. 그래야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사시죠 하며 일부러 팔랑팔랑 애교도 부렸어요. 저한테 설거지를 시킬 때는 어머님 오늘 특별히 남편이 어머님 위해서 설거지 한대요. 와 진짜 멋진 아들이다. 그렇죠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이 남편을 낳아주셔서 제가 결혼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며 남편을 주방으로 밀어넣고 저는 모르는 척 TV를 보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화를 내는 것도 일부러 이해 못한 척. 바보처럼 그냥 사람 좋게 웃기만 하기를 약 2달. 시어머니는 드디어 저를 시집살이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해주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분가할 수 있도록 돈도 될 테니까 부를 때 아니면 오지 말아라며 이야기까지 해서. 저랑 남편 지금 짐도 미리 싸두고 있어요. 밥을 먹어도 이전에는 틈만 나면 물 떠와라.
국도 떠라 하면서 저한테 온갖 일 다 시키면서 부려먹을 대로 다 부려먹었을 텐데. 이제 시어머니는 그런 걸 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저랑 식사조차 같이 안 하려고 해요. 형님이 아니었다면 늘 시어머니 핍박에 시달리며 살았을 텐데 순수하게 사이다를 날린 형님 덕에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게는 형님이 복덩이가 아닐 수 없어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다들 시집살이 때문에 허리 구부리면서 살고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정도는 당연히 맞춰드려야 하지만 가끔 너무 심하다 싶으면 이렇게 형님처럼 그리고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해맑게 하면서 당차게 맞서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그 길로 시집살이에서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좀 편하게 살 수 있을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국 며느리들 정말 파이팅이에요. 지금까지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